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번에는 멋있으면 다 언니, 우리 언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설 2권에 에세이 1권입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레슨인 케미스트리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1000만 부가 판매되었고 지금 애플TV에서 방영 중인 동명의 드라마의 원작 소설입니다.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해서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이나 아니면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화를 기념으로 이렇게 리커버판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브리 라슨을 똑 닮은 이미지가 이렇게 표지에 있고요. 그리고 커버를 벗겨보면 이렇게 귀여운 속표지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고요. 2권을 합치면 분량이 꽤 되지만 가독성이 좋고 재미있어서 저는 후딱 읽었습니다. 그럼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때는 1955년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또래들은 보통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임금 노동자라고 해도 사무보조원이나 행정직원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그녀는 한 연구소에서 화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화학자는 거의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식 연구원이 아닌 연구보조원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자주 취급당했었죠. 이렇게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이 연구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TV 쇼 프로그램 6시 저녁 식사에 진행자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심상치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쇼는 진행되었죠. 근데 첫 방송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더니 곧 대박이 나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전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유행어까지 생겼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엘리자베스 조트가 진짜 당당하고 멋진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60년대라는 시대적 감성을 감안했을 때 쉽게 뱉지 못할 말들도 당당하게 해내고요. 그리고 자신이 여성 화학자임에 굉장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말로 기존세라는 캐릭터인 거죠. 근데 사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부드럽고 착하고 따스한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당차고 매력 있는 사람이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쇼에 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어떤 여성스러운, 주부스러운 이미지를 원했어요. 섹시한 옷을 입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예쁜 부엌에서 예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요. 근데 우리 조트 언니 성격에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화학자스럽게 세팅값을 바꿔놓습니다. 물론 방송국과의 갈등은 있었지만요. 근데 이게 초대박이 난 거예요. 시청자들은 음식 재료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배우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엘리자베스 조트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러다 보니 요리는 화학이다 라는 공식에 완전히 다들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는 굉장히 통쾌하고 되게 행복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이 언니 진짜 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하고요. 그 힘들었던 얘기는 1편에서 다뤄지고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는 2편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프로 본다면 1편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2편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는 1편에서 그리고 절정과 결말은 2편에 나오니까 2편까지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 너무 재미있고 좋게 잘 봤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그 자체로 저에게 뭔가 많은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조트가 이제 뱉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나를 제한하고 또 이 사회가 나를 규정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준 책이었고요.
이게 또 두 권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게 저는 영미소설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요. 이게 번역도 잘 돼 있고 가독성도 좋고 정말 읽기가 수월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재미있게 쑥쑥 잘 읽어나갔습니다. 인상 깊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이 책은 설자은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세랑 작가의 장편 시리즈 소설이고요. 명랑 미스테리 추리극입니다. 그럼 줄거리를 얼른 소개할게요. 통일신라 시대 휘황찬란한 수도 금성에 설자은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자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는 사실 남장 여자입니다. 그 본체는 죽은 오빠 자은을 대신해 그로 살아가는 미은이었던 것이죠. 미은, 아니 자은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신라 금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신라로 되돌아오는 배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잠들었던 깊은 밤, 한 사내가 목 졸려 죽었고 같이 있던 가족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채 금성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자은은 기이한 사건에 자꾸 휘말리게 되는데요. 손바닥에 해알 해인지 흉어물 구인지처럼 보이는 기묘한 흉터가 난 사건부터 파손, 익사 등 베일에 쌓인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특하기로 소문난 자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은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유추하며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 기이한 사건의 진상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은 언니는 일단 똑똑하고 되게 침착한 언니예요. 오빠의 이름을 갖고 그 존재로 살아가지만 별나지 않고 잘 스며들어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기이한 사건에 휘말려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한정된 정보를 잘 정리해서 그것으로 추리해내고 사건의 진상들을 착착 밝혀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그러니까 미은으로 계속 살았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자은으로 살아내면서 잘 해내고 그걸 뛰어넘어서 활약까지 하는 게 저는 되게 기쁘고 통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설자은 시리즈는 총 3편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에 이어 설자은 불꽃을 쫓다, 설자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입니다. 이 책은 사건별로 챕터가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설자은의 그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과 신라로 돌아오는 그 배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등 깔고 가는 게 좀 있어요. 그게 1편에서는 두드러지진 않지만 2, 3편으로 가면 아마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편의 마지막 장에서 다음 편을 위한 예고 같은 문장만을 남긴 채 딱 끊겨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을 위한 빌드업 문장이었겠지만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만 더 말해주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책은 정세랑 작가의 본격 역사 미스터리 추리소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세랑 작가가 역사소설을? 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가님이 역사교육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설을 늘 좋아했었고 언젠가 꼭 써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조사도 정말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게 또 소설 중간중간에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의 책을 전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껏 봐왔던 작가님의 소설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 되게 색다르고 뭔가 새로운 면모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뻤고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에세이 형사박미옥입니다. 이 책은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이셨던 이렇게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박미옥님께서 쓰신 에세이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약 30년 이상을 형사로 계셨던 분의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 언니가 참 심상치 않아요. 뭐랄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앞에 소개했던 두 언니도 멋있었지만 이분은 아무래도 현대에 같이 살아가는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형사 박미옥 시절에 각종 잡범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신창원과 정남규 사건 수사를 이끌어간 기록도 담겨 있고요. 여성 최초 마약 범죄 수사 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계 행동과학,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팀장과 화재 감식 팀장을 맡았던 이야기까지 정말 레전드였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화재 감식 팀장일 때에는 숭례문 방화 사건의 현장을 총괄 지휘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 수많은 작품에서 형사의 현장과 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기도 하고 극중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네요. 저는 이러한 양력을 보고 이 언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전혀요. 세상 따뜻한 언니랍니다. 박미옥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형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깔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을 하나 신청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박미영 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그것도 브이로그에 소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참혹하고 긴박했던 순간들도 많아서 마치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읽는 듯한 그런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의 진짜 묘미는 형사 박미옥이 인간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험하고 거칠고 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의 기술과 연륜이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사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미옥이란 사람이 주는 어떤 위로와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감이요. 세상은 이렇게 아직 따뜻하구나, 닮고 싶다. 그리고 너무 멋있어서 동경하는 마음도 들고요. 되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있으면 다 언니, 우리 언니들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세 권 모두 시대적 배경이 되게 먼 과거 또는 60년대, 90년대 이럴 때잖아요. 그때 여성의 사회생활은 참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살아낸 이 언니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용기도 얻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이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